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큰데요. 여러분들은 신체 어떤 부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요? 일단 요즘 시대의 현대인들은요. 네. 외모는 젊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제일 나이가 빨리 오는 게 노안 문제, 눈입니다. 눈. 네, 제 친구도 엄청 젊어 보이지만 네. 갑자기 뭘 보잖아요. 네. 잘 얘기하다 갑자기 가까이 못 봐요. 어머나. 아니면 이걸 안경을 머리 위로 쓰고 본 다음에 다시 안경을 딱 쓰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노안이 빨리 옵니다. 아, 노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노안이 안 올 수 있게 네. 최대한 눈 운동을 많이 하고 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뭐 한 가지를 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것 같고요. 그쵸. 몸은 또 유기적이기 때문에 뽑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저기 우리 김비진 아나운서가 항상 질문을 하면은 네. 그 질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뇌 아닐까요? 브레인, 머리 쪽. 맞습니다. 네. 맞아요. 뇌 건강. 아니 그리고 몸이라면서요. 몸이잖아요. 머리도 몸이에요. 머리, 그런 건가요? 네, 안에 장기라고 생각해서. 네. 네, 맞습니다. 뇌 건강, 뇌 과학.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 뇌 과학의 대가이시죠. 대중의 과학화를 모토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방문호 뇌과학자 모시고 오늘부터 4주간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문화운동을 하는 박문호입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벌써 지혜다락방 3번째 출연이신데요. 이전에 출연하셨던 강의가 너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저도 봤어요. 100만이 넘잖아요. 이게.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기분 좋죠. 아주 그렇고. 예, 저도 한번 봤는데 네. 그 브레인에 관한 그 수면 동안에 렘수면 동안에 씻어내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봤다는 게 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전 팬이거든요. 제가 너튜브로 맨날 찾아보고 하는데 오신다 해서 봤더니 아니 교수님이 뇌과학 쪽으로 원래 전문가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하도 다양한 방면에 그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뭐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리고 자연 과학에도 관심 많고 천문에다가 우주까지 섭렵하셔가지고 진짜 요즘에는 또 여행도 관련된 또 콘텐츠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뇌 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일 줄 알았는데 뇌 전문가시더라고요. 정말 뇌 과학을 하시고 있는 건 맞죠? 브레인 하기 전에 그 아마추어 천문 모임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천문학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죠. 그 원뿌리는 천문학 쪽이었어요. 천문학 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 알고 싶으니까 태양도 알게 되고 지구 하다 보니까 지질학을 공부하게 싶으죠. 그죠? 지질학,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꾸 이제 갈래를 치게 된 거죠. 네. 앞에 소개할 때요, 박사님께서 대중에게 뇌과학을 알리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실까요? 공익사단법인 박문호 자연과학세상을 15년 전에 만들었죠. 예, 공익사단법인이고 거기서 4시간짜리 강의, 예, 다 파워포인트 쓰지 않고 주로 판서로, 판서로 했는데 지질학부터 생물학, 생물학도 이제 분자세포 생물학 관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우주론 이것들은 메인이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봄에 이렇게 주로 하고, 가을에는 브레인 쪽으로. 그래서 지구, 그 다음에 우주, 생명, 의식. 큰 4가지 덩거리를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이제 뇌라고 하면 일단 이제 이도엽 씨가 이제 항상 보아 뇌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바쁜데 우리가 이렇게 뇌 과학까지 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좀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아바타, 사이보그, 그 3가지 특징이 뭐겠어요?
다 인간들이 의식이 없다. 의식이 구호 정답이에요. 네. 의식이 없는 거. 의식이 없다. 네. 지금 AI가 우리 인간의 많은 걸 뭐 감정을 따라가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딱 한마디 딱 하면 게임이 정해질 수가 있는 딱 한마디가 왜요? 의식이 있느냐. 의식이 있냐? 네, 그래서 브레인 과학에서 거의 아직도 암중 모색하고 있는 분야가 의식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식이란 게 왜 이렇게 터프한 문제가 됐는가? 그럼 그 실체가 있느냐? 네. 그럼 우리의 다른 정신작용하고는 어떻게 링크되어 있는가? 네. 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아바타나 좀비나 사이보그는 딱 한마디로 누구나 다 알아잖아요. 의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의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AI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부플레스 이야기하면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의식을 만든다는 네. 게. 하나하나마다. 그거하고 비유할 만한 과학의 큰 브룩스루는 원자 그 모델이 나왔거든요. 그게 1900년 후반부터, 1890년부터 해갖고 한 100년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주기율표 원자가 확립이 됐어요. 예. 그거에 어쩌면 버금가는 의식에 대한 것이 다 규명이 되면 네. 궁극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거는 양하고 질로 볼 수가 있어요. 양같이. 예, 양과 질이 간단히 하면. 네. 그러면 네. 양적인 거는 뭐냐 하면 양적인 건 우리가 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범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강도가 있어요.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속기간이 있어요. 뭐 영원히 지속되는 거 없어요. 딱 어느 정도. 그게 뭐죠? 감각잖아요. 자, 우리 감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속성이 부위가 있다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간지러운 거는 등이 간지럽잖아요. 네. 청각은 이어서 들리는 거잖아요. 네. 시각은 이어서 보이잖아.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부위가 있네요.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번개불 보는 거하고 뭐 반딧불 보는 거 완전 강도가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감각은 속 지나가는 거하고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성, 자나 시기를 갖고 다 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게 양의 세계예요. 근데 잴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빨간색을 재보세요.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인지 되게 강당해져 버렸잖아. 예. 기분 좋은 걸 알록달록하다는 감 재보세요. 와, 어떠죠? 네, 시커하다.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됐죠. 네. 정하겠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네. 바로 그것이 뭐라 그러냐 하면 감각의 질이라 그래요. 감각의 질. 예. 드디어 이런 의미에서 질이란 말이 브레인 과학에서. 그래서 의식 문제의 코어는 감각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각의 질은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시큼한 오렌지를 먹는다 하면서요. 그 시큼하다는 거. 그게 감각의 질이요. 그걸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매운 것도 저는 엄청 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맵다 할 수 있으니까. 예. 바로 그 감각의 질, 미각의 네. 질이요. 그래서 뭐냐면 그거는 잴 수 없는 속성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속성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잴 수가 지금까지는 없다고 봤는데 네. 지금 부룩스를 떠는 게 이 감각의 질, 그게 다시 의식의 문제, 의식을 어떻게 수량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에 첫 발을 디디는 지금 인류 전체가 그 상태로 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질의 세계, 알록달록, 시큼새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무친다는 말, 네. 아련하다는 말, 예. 삼삼하다는 말, 예. 그거 잴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느끼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누구한테 전달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 아련한 느낌이 다른 사람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동일한 경치를 예, 봐도. 그렇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걸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라 그래요. 오마이 사이언스. 내면의 세계. 드디어 바깥 외계, 우주라는 외부 환경의 세계가 있고 네. 내면의 세계가 출현했다 이 말입니다. 의식이라는 문제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면의 세계도 우리 인간은 다 내면의 세계를 출현했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갓난애들 한 2살쯤 되는 애들은 내면의 세계가 있느냐 한번 보세요. 갓난애들이 젖꼭지 빨듯이 자기 발가락을 빨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흔히 우리 애들 보잖아요. 다 빱니다. 그러면 젖꼭지나 발가락, 젖꼭지는 바깥 세계잖아요. 네. 발가락은 나잖아요. 네. 그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 못하지. 구별 못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빠가 조금 쪼쪼쪼 걷는 애한테 네. 만약에 저 책을 갖고 오라. 네. 그럼 손가락 가리키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어린 애들은 손가락 끝만 봐요. 네. 어느 단계 딱 넘어가면 한 4-5살 넘어가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걸 봐요. 아, 그쵸. 그게 단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 자, 손가락 끝을 가리키는 단계가 되면 뭐가 가능해져야 되느냐면 아빠의 마음이 뭘 원한다는 걸 내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죠. 네. 바로 이게 내면의 세계입니다. 네. 자, 그쯤 되면, 자, 보세요. 2살쯤의 애들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한 5살, 4살쯤 되면 이제 손가락 가리키는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2차 대전에 가장 가슴 아프고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안내 일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안내.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예. 자, 안내 도를 다락방에서 그렇게 해서. 숨어갖고 그 마지막 그 수용소 가기 전에 썼던 그 어린 소녀의 일기장이 전 세계를 울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로 그 소녀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전 인류를 울렸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내면의 세계요. 그게 바로 의식이요. 그렇죠. 예. 그게 없어지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없어지면 박 박사님 네. 무의식으로 가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아, 좋은 그게 질문이죠. 없는, 사실은 그거는 아주 유니크하게 뭐 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만 주로 출현했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말한테도 네. 있기는 한데 아주 그거의 초보적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델만의 뒤에 설명된 에델만 같은 노벨상 받은 사람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 1차 의식이라 그래요. 1차 씨. 1차 의식은 간단히 말하면 스냅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스냅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동영상을 보잖아. 영화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의식에 그러면 스냅 사진하고 영화는 뭔 차이가 있겠어요? 영화는 바로 시간이 흘러가야 되죠. 흘러가죠. 스냅 사진은 시간이 고정돼 있죠. 고정되죠. 그러면 영화의 본질도 뭐죠? 스냅 사진이잖아. 네. 딱 정지해 보면 네. 바로 움직임이라는 것도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제 그게 의식 작용. 아, 그게 의식이구나. 그래서 먼저 이걸 하려면 감각, 지각, 생각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외부 자극이 들어와갖고 곧장 반응이 나오는 건 감각이죠. 그러니까 피부에서 그냥 곧장 감각은 가려움 같은 거예요. 감각 명하죠. 가려움. 누가 탁 치고 아, 그렇죠. 이러고. 그다음 환각이 있어요. 환각. 환각은 뭐냐면 외부 자극이 없는데 내부에 머릿속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화가 상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히 환각의 정의는 뭐냐면 외부 자극이 없는데 내부에서 지각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우리의 알아서? 지각은 그렇죠. 혼자 알았어. 알아서, 예. 자, 우리 지각은 꽃을 보듯이 사람을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은 떳떳하고 지각정이 전되잖아요. 네. 근데 꿈에서는 눈을 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자극이 안 들어오는데도 영화가 진행되잖아요. 꿈이네요. 그렇죠. 그게 꿈은 100% 환각입니다. 환각이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 감각이 들어와갖고 네.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행동을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예. 행동을 보내는 과정에 이전 기억을 참조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지. 바로 감각 입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억을 참조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지각이라 그래요. 지각. 이전 기억이 없으면 지각은 일어나지 않아요. 또 굉장히 어려운 게 지각은 의식일까요? 아니요. 의식 아닐까요? 의식일 것 같은데. 그냥 네. 의식이 아, 아닐 것 여기 저 지금부터 잘 이제 핵심입니다. 지각은 의식되는 부분도 있고 의식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 근데 의식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캐치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네.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전 기억을 참조했다는 증거들이 실험을 해보면 막 나와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브레인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감각이든 뭐 생각이든 그 다음에 언어든 행동이든 모든 거 일어날 때 이게 의식 상태인가 아닌가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감각은 의식될까요? 안 될까요? 물으면. 감각은 의식. 의식은 그 예외 없이 의식되죠. 네.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능은 지능.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지능이 의식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있기도 와, 하고 어렵다. 없을 어렵죠? 것 지능이 없다. 예. 의식이 없다. 예. 지능은 의식하고 관련이 없어요. 다른 아, 거요? 없지. 네. 바로 컴퓨터를 보세요. 컴퓨터는 의식이 없죠. 의식이 없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계산 다 하잖아요. 지능을 다 갖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란 말이 이게 그냥 맹탕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학자들이 그냥 흔히 쓰는 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정신작용에 이게 의식이 관련되는 거 안 되는 걸 다 분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네요. 자, 그러면 의식이 거의 관여 안 되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어떤 무엇이 있어요. 자의식. 자의식은 의식이죠. 아, 의식. 예. 그렇게 의식이 관련 안 되지만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뭐가 있어요. 아, 본능. 아, 그것도 아닌가? 본능. 예. 바로 뭐냐면 놀랍게도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이요? 자, 행동은 좀 면밀히 말씀드릴게요. 행동은 지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동은 운동은 시작 포인트하고 끝 포인트는 의식이 돼요. 중간에 많은 진행 과정 있잖아요. 네. 진행 과정은 거의 의식이 안 돼요. 오마이사이언스. 예. 그래서 결과만 운동하면 결과만 따지는구나. 금메달. 금메달. 가정 필요 없어. 자, 일등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게 간단찮네, 이러죠. 네. 네. 오, 신기한데? 예. 저도 괜히 충격을 받았던 게 초기에 이거 한 10년 전에 이런 걸 조금 관심 갖고 보면서 네. 지능은 의식하고 관계없다. 다른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건 의식이 없어. 바로 그러니까 지능이 굉장히 발달한 사이보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요즘 AI가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은 AI하고 인간이 달라졌는가, 뭐 감정 이런 문제를 넘어서 갖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하나로 일단 게임이 끝나요. 아, 그렇지. 의식이. 그래서 자, 그럼 생각은 뭐냐면 저서 보시면 생각은 환각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체 회로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된 생각, 제어된 환각을 생각이라 그래요. 그러면 의식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외부에서 감각 대상이 있어요. 네. 외부 감각 대상에 감각 처리를 해요. 네. 모든 동물이 해요. 뭐 메뚜기부터 잠자리부터 우리 인간까지 그렇죠. 물고기 다 해요. 네. 감각 처리를 해서 생존하니까. 근데 감각 처리할 때는 의식이 없어도 돼요. 네. 간단히 말씀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포유동물 제외해갖고 파충류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메인 이 브레인 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의식 속에서 우리처럼 자의식, 소위 자아를 갖춘 거는 그 인간밖에 없다고 대부분 동의를 해요. 예. 그래서 의식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다음 자, 그래서 외부 세계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감각 대상이 있고 의식이 출현했잖아요. 네. 저 점선을 그린 게 범위가 늘어났죠. 커졌네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더 커지다 있네요. 보면 외부 세계 감각 대상이 계속 오는데 마지막 그림이 사각형 점선이 가장 크잖아요. 네. 이 정도 돼야 내부 폐해로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의식하는 자를 의식하는. 남을 의식한다. 남도 의식되지만 자아를 의식하는 자도 거죠. 의식하고. 자기라는 의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자기라는 의식. 자기라는 의식을 갖게 됐다. 그 분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의식이란 말도 가장 좋게 적간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의하고 식을 분리해야 돼요. 네. 의하고 식은 다른 겁니다. 엄밀히 의식은 뭐냐면 의의 식입니다. 그럼 의라는 게 뭐냐면 의가 붙은 말, 뜻의지 하잖아요. 네. 의가 붙은 말 하면서 의도, 의요, 오르의 그렇죠. 그 다음에 의미, 의미. 그 다음에 의식이 있죠. 네.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의가 붙었잖아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의욕은 내 본능이 의식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도는 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의미는 그 내용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의식은 뭘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욕, 의도, 의미하고 이게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의식은. 그런데 완전.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뭐 1, 2년 공부해갖고 이게 뭐 느낌이 확 오는 게 아닙니다. 네. 끊임없이 생각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의식 쪽에 관심 가진 지가 벌써 15년이 됐는데 1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네. 뭐 당연히 세계적 대가들도 네. 뭐, 잘 모르니까. 네, 이 의식 이론이 20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의식 이론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프론티어, 이런 사람들 이제 대가라 그러죠. 이제 이 프론티어들 중에 이제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에델만이 먼저 이제 이 전체의 가장 지금도 이제 주류 이론입니다. 에델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그 면역학으로 노벨상을 받고 그 후에 한 30년 동안 브레인 과학으로 터닝을 하고 그 의식만 올인했어요. 자기 그쪽에 본인이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 연구소에 그 박사급 인력이 거의 한 5, 60명이 매달려 갖고 예. 뭐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했고 그 에델만의 제자가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이요? 예. 토론. 에델만 밑에서 박사학위 했던 토론이가 드디어 또 자기 스승을 이어받아 갖고 아까 이야기했죠. 의식은 그러니까 뭐냐면 질이라 그랬잖아요. 재기 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의식을 어떻게 정량을 할 수 있는가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이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이. 예. 토론을 많이 그래서 했구나. 그쪽이 네. 이야기해보면 정보 통합 이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이론에 도전했던 두 번째 네. 세계적 학자는 크릭입니다. 크릭이요? 예, 이중 나선 들어보시죠. 왓슨하고 크릭. 크릭. DNA 바로 발견했던 DNA 구조를 발견해갖고 바로 분자 세포 생물의 문을 열었던 세계적 석학. 크릭은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입니다. 크릭 저분이요? 예, 와. 왓슨과 크릭. 예, 더블 헬릭스.
예, 전 세계 우리 과학도들한테 영감을 준 그 책이죠. 바로 크릭이 거의 크릭도 만년에 20년 이상 솔저 연구소에서 의식 쪽으로 올인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메인 그룹입니다. 네. 예를 들면 크릭하고 같이 코어했던 젊은 연구자가 뭐였냐면 코어라는 사람입니다. 코어는 우리나라의 그 교환 교수도 오고 코어 책도 지금 2권 원래도 한 권 번역돼 나왔습니다. 코어. 크리스토퍼 코어. 예. 크리스토퍼 코어. 네. 그러면 이쪽에서 그 크릭 이쪽은 뭐냐 하면 코어하고 협연을 하면서 함께 연구를 하면서 끝없이 매달렸던 분야가 뭐냐 하면 진짜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저 팀들이 뭐냐 하면 코랄 NCC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Neural Correlate Consciousness. 신경이 의식하고 상관되는 그걸 찾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그럼 지금 느끼잖아요. 느낌은 의식일까요? 아닐까요? 물으면. 느낌은 의식이지 의식이죠. 않을까요? 예, 느낌은 느낌은 의식이죠. 거의 의식입니다. 의식이죠. 의식하니까 의식. 느껴지지. 예. 네. 근데 느낌은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어텐션 하지 않아도 주의 집중 하나도 일어나요. 네. 이것도 그렇죠. 주의 집중까지 이어야 돼요. 예. 느낌은 분위기죠. 네. 분위기인데 딱 보면 종합적으로 다 알아버리잖아요. 통째로 딱 순간적으로 느낌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의식 연구의 큰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느낌에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마지오라는 또 세계적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릭이 했던 거는 코어하고 했던 거는 뭐냐면 도대체 이 의식이 그럼 첫 번째 이제 브레인하고 링크를 하려면 브레인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지는가? 네. 오케이. 바로 그걸 찾아냈던 사람.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두엽입니까? 노.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요. 전두엽. 예, 전두엽도 아니고. 네. 지금 저쪽 그룹이 몇 개 후보자를 이야기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클러스트럼이라 갖고 전장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크릭은 마지막에 그 역까지도 했고, 그다음 뭐 ACC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분이 있는데 모든 전 세계 브레인 학자들이 다 동의한 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어렵구나.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감정은 인간한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감정이 브레인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대충 알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들어? 브레인이 이만한데. 브레인의 해박 영역이 100군데도 넘는데. 네. 그 어디서 일어났나? 그것도 어려웁니다. 뒷목 잡거든요, 열받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운동 같은 건 상당히 명예 밝혀졌거든요. 손에 뭐 이런 피질 뭐 이런 거 밝혀졌고. 그다음에 뭐 1차 청각, 1차 시각, 감각은 어디 대충 알아요. 그런데 감정이 어디냐 물으면 애매해져요. 느낌은 감정이 어디 더 애매해져요. 의식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의식의 상태가 있고 예. 의식의 내용이 있어요. 네. 의식의 내용이 사실은 감각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내용은 하향 예측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의 상태가 매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식이 제로인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마취했을 때잖아요. 네. 명화 다 인정하죠? 네. 마취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혼수 상태 빠질 수도 있죠. 네. 네. 코마. 굿. 예. 그 다음에 뭐 순간적으로 기립성 그 해갖고 저혈압하고 쿡 이렇게 할 거 짧은 다들 하면서 경험해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의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마취했을 때 하고 코마 상태일 때 하고 기립성 저혈압일 때 하고 네. 깨어날 의식 상태로 돌아올 확률이 다 다르잖아요. 오메 사이언스. 됐죠? 예. 뭔가 숫자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죠. 예. 자, 마취했으면 적어도 한 서너 시간 후면 깨어나잖아요. 말끔하게 깨어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 근데 코마의 상태에 빠지면 또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못 올 수도 있죠. 못 올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기립성 저혈압 훅 잠깐 넘어졌는데, 툭툭 털고, 뭐, 그냥. 1분 만에. 1분 만에 되죠. 네. 요걸 계산으로, 네. 어떤 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돌아오는 이 상태들을 예. 계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토론이에요. 계산돼요, 이거. 오. 네. 저 대단한 분이네요. 대단한 분이죠. 이제 감옥하시죠. 바로 요거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산 가능하게 되면, 뭘 아직도 이제 이 가설이 있고 이제 단계는 있는데, 일단 문을 열은 거예요. 네. 열었네. 예. 근데 저 아직은, 그럼 그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쪽도 지금 이제 막 여러 학파들이 이제 논란 중입니다. 그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스톤 같은 사람. 그 다음 아닐세스 책은 작년도 번역이 됐어요. 그럼 저 사람 이야기는 우리 모든 게 환각이라는 거예요. 한가. 예, 그래서 그 계열이 프리스톤 이론하고 토론의 이론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닐세스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전 세계 내노란 사람들이 대가급 인사들이 자, 1, 2년이 아니고 네. 저 사람들 대부분 30년 매달린 겁니다. 됐네? 오늘 첫 시간에
이 의식이라는 문제가 진짜 노벨상 받은 사람이 2명 매달렸고 이게 올인을 해도 네.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그러니까 조금 한 발 더 나간 그것만 해도 전 세계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하는 비겁하고. 네, 그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인이 그걸 캐치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0.1초 만에 일어나는 자신의 상태를 매 순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의식에 대해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의식을 공략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의식이 너무 터프하니까 의식하고 비슷한데 공략하는 분야가 있어요. 감정이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네. 명확하죠. 감정 중에 공포 감정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공포는 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불안은 물론 불안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불안은 뭐라 하냐? 막연한 불안이라 그러잖아요. 늘 불안 속에 살죠. 그렇죠. 그렇죠. 일어나지도 않는. 그렇죠. 네. 대상이 내용 있나요? 내용이 없는데 그 상태는 있죠. 예.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그렇죠. 우울증 같은 경우는 막연하잖아요. 네.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대상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네. 뭐냐면 확실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의식은 상태도 있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만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은 먼저 상태가 제너레이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의식의 상태가 혼침에서부터 의식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가장 각성 상태가 높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할 때, 머리가 쌩쌩할 때 네. 모든 게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네. 예, 그걸 이제 이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공적하고 영지하다 그러잖아요. 네. 공적하다는 건 텅 비었다는 말이잖아요. 공적. 예, 영지하다는 거는 소소영량하게 하나하나 다 한다는 말이잖아요. 영지. 이게 두 개가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와, 빙고가. 근데 잡으세요. 텅 빈 공적한 상태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래 가면 이론상 그려놨잖아요. 예. 아무도 없는데 원 하나만 그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상태만 있는 겁니다. 내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상태가 먼저 제너레이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용이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예. 내용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 플랫폼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을 넣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바로 봅니다. 그래서 상태를 그래서 우리 브레인의 상태는 각성하고 수면 두 개 상태가 있죠. 요게 상태입니다. 각성. 예. 그럼 재일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예. 그럼 어쩌면 각성을 보면 또 실행 상태가 있고 디폴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디폴트. 자, 이거 뭐 디폴트 모드 멍 때리기 이번에 얼마 예전에 했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깨 있을 때잖아요. 깨 있을 때 각성 상태 속에 디폴트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디폴트 모드에서는 바로 뭐가 있냐면 셀프 자아 의식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깨어 있는 상태인데 실행 모드에서는 자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실행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 자아가 없어요. 놀랍죠. 맞네요. 하나는 분해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저 때는 보세요. 비의식적 감각 반응만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예, 놀랍게도. 비의식적 감각. 예. 자, 그다음 수면에 들어가 보면 수파 수면은 자아가 없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기억을 이동해요. 렘 수면 아주 꿈꾸는 잠, 꿈꾸는 수면에서는 중요한 게 체화된 자아의 1인칭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 사이언스. 와, 체화가 뭐죠? 체화. 몸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몸에 심어진 나의 자신. 1인칭 관점. 1인 관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나는 왜 나인가 이 문제예요. 나는 왜 내인가. 이게 아까 했던 알세스의 바로 2년 전에 번역된 책 제목입니다. 내가 된다는 것은 의식이란 말은 뭐냐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의식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 감각 들어오는 걸 우리가 호수에 자갈 모래 큰 돌을 호수에 던진다 생각해 보세요. 자갈 모래 큰 돌. 예, 큰 돌 던지면 그게 우리 감각입력을 해서 뭐 시각, 청각, 토각이라면 막 파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거 우리 브레인에서는 깨있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감각의 처리 과정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의식은 뭐냐 하면요. 요게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 물결을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표시해 보면 온갖 모든 방향의 벡터가 혼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벡터 방향이 하살이 가지런하게 딱 하나 모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0.1초 만에 네. 짝짝짝 이렇게 모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짝짝 모아지면 호수가 물결을 치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혹시 그 소음을 없애는 거 대충 알잖아요. 파동을 반대 파형을 해갖고 똑같은 상쇄시키면 상쇄시키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소음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소음이 있는데 소음끼리 상쇄가 해갖고 딱 없는 비유하자면 예. 그런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 순간이 의식입니다. 그러면 아주 고요한 호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온갖 모든 것이 영상으로 왜곡되지 않고 영상이 찍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영상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지각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정신작용이 거기서 가지런한
호수에 아로새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의식이 없다면 끓이면 물결 파동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 모든 것이 이그러져 버리죠. 체화된 자아의 1인칭 관점이라는 게 1인칭 관점이 바로 꿈에서는 우리 24시간 중에 자아의식이 가장 강할 때가 꿈속입니다. 네, 맞아요. 너무 강한 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완전 심어졌다 싶어. 네. 그러니까 뭐죠? 내가 도망가고 네. 내가 낭떠러지 떨어지고 맞아요. 내가 1인칭이에요. 싸우고 네.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는 거예요. 3인칭. 내 몸이 하는 게 완벽한 1인칭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됐죠? 놀랍죠? 네. 그래서 오히려 꿈이 더 놀라운 거예요. 낮 동안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체화된 1인칭 관점이 잠깐 있어요. 네. 체화된 1인칭 관점이 바로 디폴트 모드에만 짧게 약하게 있어요. 있는데 무관심 있을 때. 됐죠? 꿈을 꾸면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1인칭이다.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 내가 꿨잖아요. 내가 놀라워 했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체화되어 있다는 거. 1인칭 관점이. 자, 느낌을 보시면 느낌. 그래서 느낌. 의식이 뭐냐고 곧장 접근하기 위해 의식이 가장 어렵게 퀄리티 질이 있어갖고 청량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느낌에 해당되는 겁니다. 토론이 또 나오네요. 네, 토론이 정도된 작게. 저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다마지오입니다. 다마지오. 다마지오. 다 맞았다 이거죠, 저 친구. 다마지오가 저 사람 거의 한 40년을 누구 하나만 느낌을 추적해 본 거예요. 네,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고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지도 이미지 관점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에 망막에서 맺히는 거 2차원 이 공면에 맺히잖아요. 청각, 시각, 촉각 다 이 평면, 이 공면에서 맺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걸 이제 지도라 그래요. 예. 그래서 시각의 지도는 뭐냐면 색깔, 형태, 움직임. 요 세 가지 지도를 합치면 바로 이미지가 돼요. 이미지가 되면, 자, 이미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 단위는 작용의 기본 단위는 이미지입니다. 네. 됐죠? 그러면 이미지가 생기면 이미지에는 반드시 느낌이 수반하게 돼요. 예. 이미지에 느낌이 수반하면 관점이 생겨요. 예. 그게 바로 셀프가 되는 거예요. 셀프요? 관점이 생긴다. 예. 셀프가 되고 그래서 같이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렛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책도 국내에 지금 2권이 번역됐어요. 예. 이 베렛이 감정이 의식 상태로 올라온 거라고 하는 그걸로.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브레인과학의 기본적 트렌드는 뭐냐면 어떤 지각, 감각, 모든 정신작용이 의식 상태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것이 브레인의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너두라는 사람도 공포 반응을 통해 갖고 네. 의식까지 나간. 근데 너두 책도 국내에 거의 한 3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루드. 예. 그래서 저 사람 비의식적 인지, 주지적 인지, 자기주지적 인지, 그 다음에 자아와 감정의 스키마까지 이제 하이라키를 겁니다. 저 어린 다이그램 보세요. 자아의식 속에 감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은 무조건 의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가장 코어입니다. 네. 그렇죠. 내가 하는 내는 거지. 내가 하는 내는 거지. 당연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 예. 그 나는 항상 디폴트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상태를 내가 알고 있죠. 화를 내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죠. 그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자아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자아가 가담하지 않는 의식이 있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기억. 놀랍죠. 자, 예를 들면 책을 읽잖아요. 예. 문장을 읽을 수 있죠. 예. 그때 나라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문장을 알고 있잖아요. 예. 단어를 알고 의미를 알잖아요. 네. 자아가 작동하지 않는 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식이잖아요. 의식인데 자아가 작동하지 않는 의식.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자아가 작동하지 않지만은 그 의식 상태로 들어간 게 뭐냐면 그렇게 돼 있고. 기억, 개념, 기억. 의미라는 거예요. 개념, 의미.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욕, 의미, 그 다음에 의도, 그거하고 의식은 완전히 다른 결이라는 거예요. 네. 의식만 알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왜 나일까? 대답은 의식의 비밀이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직 그 비밀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쪽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에델만 이론하고 해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비의식이 있어요. 네. 네, 비의식이 더 많아요, 사실은. 더 큰 범위네요. 네, 비의식이 바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가깝게는. 또 운동도 전적으로 비의식은 아니고 시작 포인트하고 끝까지는 알아요. 그 시작하고 끝, 결과, 시작하고 결과를 연결하는 걸 뭐라 하냐면 목적의식이 돼요. 목적의식. 목적의식. 그렇죠. 결과하고 내가 원했던 그 초기 그 의도하고를 연결하는 게 목적의식이 되는데 예. 자, 목적의식은 의식이 될까요? 물으면. 목적의식이요? 예. 좀비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일부. 네. 예. 누군가를 살인하겠다. 뭐 그렇지. 이런.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어려워, 이게. 굉장히, 그 좀비 논쟁이라는 게 이쪽 분야에서는 큰 분야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일단 우리 같은 의식은 없어요. 근데
완전히 없다고 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비의식 문제가 운동으로 들어가는데 운동은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딩 포인트는 의식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목표 도달하는. 과정. 이 과정이 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루틴화된 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오마이사이언스. 습관은 의식이 거의 안 돼요.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자동이란 말 하면 전부 다 비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자동. 우리 이거 자동은- 자동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행동의 43%가 자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래 덩치 큰 뭐 바로 인사 딱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동이죠. 자동. 그때 의식 안 하죠. 무서우면 탁 네. 바로 이렇게. 무조건 의식이 뭔지 아니냐를 알고 싶으면 빨리 알고 싶으면 내가 자동으로 하느냐. 자동으로. 네. 아. 자동으로 하는 거는 거의 90% 의식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의식이 없네. 됐죠. 그걸 우리 운동, 행동이라 그래요. 행동은 근데 행동의 시작 포인트하고 끝 포인트를 연결한 그거는 목적의식. 우리한테는 목적의식인데 사실은 목적의식은 디폴트로 갖고 있지 그게 항상 의식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르두의 전체 거의 연구 결과를 저렇게 요약한 겁니다. 이 단계를 르두 이론인데 비의식적 인지. 비의식 인지는 뭐냐 하면 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한 인지가 바로 컴퓨터 같은 거, 개미 같은 거. 예, 예. 됐죠? 그렇게 하고. 굉장히 인지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 인지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인겨, 걔들이. 그게 꼭 사람이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네. 자, 로봇부터 메뚜기 다 있을 수 있다. 특히 박테리아부터 다 있다는 그걸 뭉뚱그려 르두는 비의식적 인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됐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환경에 정합적으로 생존하게 된 거예요. 개미든 바퀴벌레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주지적 의식. 이때 주지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주인의식. 알았다는 거예요. 아, 알았다. 자, 이 알았다는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알았다는 말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셀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말에 셀프가 안 들어가는 상태를 주지적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 보통 철학이나 만세, 지각, 개념, 의미입니다. 의미를 내가 그 알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 뭐랄까 굉장히 참 미묘해요. 문장을 수도 없이 읽어도 그냥 다 처리하고 느낌. 나라는 생각이 안 떠올라도 모든 걸 처리하고 다 하잖아요. 됐죠? 그런 거예요. 바로 스키마 같은 게 바로 저겁니다. 주지적 의식입니다. 스키마 같은 거는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무조건 작동해요. 그 위에 있는 게 자기 주지적 의식이에요. 바로 셀프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그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부터 셀프군요. 그렇죠. 굿. 셀프도 그러면 의식의 에센스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코어로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주지적 의식이 출현하게 되면 예. 여기에 2명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예. 누구. 자아랑 감정. 굿.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저 감정적이거든요. 감정적인 거는 괜찮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좋은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이야말로 인간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 가는 게 불행과학이 최고의 인간상을 부른 거는 아름답고 윤택하고 다정하고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가장 브레인이 뛰어났다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지금 좋아요. 되게 그래서 감동적입니다. 느낌 들어가는 것도 보면 생존회로, 감각입력, 그다음 피질각성, 기억, 신체 피도 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당연히 의식되죠. 예. 그래서 이게 느낌은 항상 느낌을 주로 동반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마지오가 느낌을 공략할 때 이미지라는 개념을 갖고 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도, 아까 얘기했죠? 지도가 시각적 색깔, 움직임, 형태를 모으면, 각각 지도를 모으면, 색깔 지도, 형태 지도 모으면 이미지가 형성돼요. 바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네. 자, 청각적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 그럼 다 하면 바로 세계가 출현하고 자아가 출현해요. 이미지에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이미지가 외부 세계 이미지는 시각적 감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신체 이미지가 올라와요. 그 신체 이미지하고 또 신체 이미지는 피부하고 근육, 뼈에서 골격계는 주로 올라와요. 그다음 뭐가 있냐면 내부 장기 이미지가 올라와요. 이 내부 장기 이미지가 우리가 아는 욕망이요. 욕망. 그게 의식화되면 의욕이 돼요. 욕망. 예. 의욕, 의미, 예. 의도, 요런 말을 가만 분석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간단치 않잖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식 문제가 어느 정도 진입돼야 자아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자아도 이렇게 한 4가지 자아가 있어요. 신체자아, 서사자아, 의지자아, 사회자아, 사회적 자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또 들어가려면 다음 시간에 이제 기억 쪽으로 넘어가는데 기억을 하려면 또 예측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예측은 또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중에 되면 행동도 예측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와 버려요. 예측할 수 자, 그 다음 느낌의 생성.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인 상태. 예. 그 의식은 상태가 있고 내용이 있다 그랬죠. 네.
내용은 어려워요. 내용은 아직 지금 접근을 못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감각질, 퀄리아 문제예요. 왜 따끔따끔 가려움, 재채기, 욱하고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 네. 자, 예를 들면 요거만 이해하시면 가장 중요한 의식을 공부하는 관점에서 의식의 내용은 어려운데 의식의 상태는 측정하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침 상태, 혼수, 그다음에 아주 성성한 상태, 모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의식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인류가 지금 한 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의식의 내용은 아직 어렵습니다. 의식의 내용을 이제 이쪽에서는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그걸 퀄리아라고 하고 그걸 감각질 문제라고 그래요. 그 문제가 풀리면 뭐가 풀리느냐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이제 해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 나는 나인가? 왜 나는 나인가 문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걸 실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잠에 들었을 때, 자기 전에. 자기가 뭘 깜빡했을 때, 혹은 자기가 순간적으로 화를 냈을 때, 네. 그 순간을 보는 그게 이제 의식을 캐치하는 첫 단계입니다. 잘 때 리모컨을 들고 자야 되겠네요. 그럴 탁 놓을 이렇게 때. 해야 되니까. 네. 탁 놓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에디슨인가 그랬다 하잖아요. 하다가 탁 떨어질 때, 그때 딱 해갖고 그때 상태를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있어요. 과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치밀해야 돼요. 이거는 이쪽은. 이 정말 익숙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또 맞아요. 학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